아나운서, 오늘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이란의 긴박한 상황. 국제부 이상엽 기자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경고한 소위 지옥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엽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이란의 화력 발전에 필수적인 가스전과 일부 발전소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전력 공급망은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도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는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석유 및 가스 관련 시설까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음성 인터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유시설이나 가스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는 이란의 기반 시설을 철저히 파괴하여 경제와 민생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질문이 그렇다면 만약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언급된 부쉐르 원전의 주요 건물과 시설이 초토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상엽 기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수위를 조절하는 이른바 타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발전소 내부의 핵시설이 훼손될 경우 이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오히려 이란 국민들이 반미 감정으로 더욱 강하게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란을 추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격추라는 변수를 넘어서야 합니다. 폭격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엽 기자. 네, 이 경우 B2 스텔스 폭격기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B2 폭격기는 방공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을 갖추고 있어 유령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도 이 B2 폭격기가 사용되었으며 당시 이란 측은 폭격기가 날아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4.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실제로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상엽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과거 이라크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는 7일 미국이 군사작전을 실제로 감행한다면 이는 전쟁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나운서, 네, 이상엽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제부 이상엽 기자였습니다.